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는 저희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진. 사진이란 게 뭐냐 하시면 이제 동양학은 그럼 어떤 진단하는 기계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어떤 식으로 진단하는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 서양학에서 가면 엑스레이를 찍자, 뭐 CT를 찍는다, 또 뭡니까? MRI 이제 굉장히 발달된 기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동양과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환자를 진단하는가? 그 환자를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꼭 동양과학에서만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양과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서희병원에 가도 이 사진의 개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네 가지의 진단법. 이걸 오늘 제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단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 개념, 왕진, 문진, 절진, 이 네 가지 이제. 자, 사진단 도대체 무엇인가? 동양학의 진단법에서 사진은 뭐냐? 자, 망진. 자, 바라볼 망이죠. 바라볼 망. 자, 문진. 냄새를 맡는다든가 듣는다. 후각하고 청각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자, 문진. 같은 일 바르는데 한자로는 틀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착각하신 분들인데, 문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자로 틀립니다. 이 문진은 세 번째는 물어본다는 겁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뭘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제. 절진. 만져보는 겁니다. 이제. 어디가 환자가 어디 아프다 걸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진단법을 사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진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보면 사진을 근거하여 이제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개통적으로 진찰죠. 왜? 이제 전체 환자를 쳐다보고 환자가 뭐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가,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가, 그리고 환자 지금 상태는 어떤가 물어보고, 그다음 환자 아픈 데 만져보고, 자, 이렇게. 그 전체 이제 진찰 진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부는 어떻고, 경락에 있어서는 어떻고, 그 병의 원인은 뭔가, 그 병의 메커니즘도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걸 쭉 이제 결합을 합니다. 이 사진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진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이제 질병의 근본을 찾아야 되는 그렇죠. 질병 근본. 이 사진은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병 원인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장부에서는 어떻고, 경락에서는 어느 경락으로 병증이 되어 있고, 그 병의 원인은 뭐고, 좀 전에 병의 메커니즘 어떻게, 이걸 쭉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 사진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 살펴보자. 자, 망진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진. 말 그대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자, 육안으로 직접 환자 전신에 나타난 관련 정황을 관찰해서 병정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자, 그럼 언제부터 망진이 시작이 되느냐?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왔지만 이거 만져보고 쳐다보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보통 병원에 가시면요. 뭐 서희병원이나 한의병원을 가시던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짜 의사 선생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부터 벌써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 형태, 모든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얼굴색. 벌써 여러분 딱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모든 걸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기침을 한다, 가래를 뱉는다, 뭐 가래 소리가 끓는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모든 걸 보고 듣고 이미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자, 왕신, 그럼 망신이 뭐냐? 환자의 신기의 성쇼와 병정의 경중을 판별할 수 있다. 망신은, 환자의 전체적이 어떠냐면요. 여기서 신이라고 해서 그냥 정신, 환자가 힘이 있어 뵌다, 힘이 없어 뵌다, 힘이 있다, 이런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신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득신, 실신, 가신. 자, 득신은 어떤 단계냐? 환자의 정신이 충만하고 의식이 또렷하며 눈빛이 맑고 안색이 불구스름하고 윤기가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벌써. 자, 그리고 표정이 활기차고 말소리가 힘이 넘치고 호흡이 평정하며 이는 신기가 강건하고 전기가 손상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질병이 그다지 심하지 않고 애우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다 이겁니다. 이럴 때 득신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실신은 어떻게 되느냐. 실신 말고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정신이 흐릿하고 의식이 몽롱하고 눈빛이 어둡고 안색이 칙칙하고 표정이 멍하고 말소리가 힘이 없고 숨이 가쁘고 이건 어떠냐. 신기가 우리 몸에 전기가 허약하고 전기가 무너져 흩어진 상태다 이겁니다.
자, 병이 깊다 이거죠. 병세가 비교적 유증함으로 반드시 질병이 급변한다. 왜? 질병이 다른 병, 급히 변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발전해가고 다른 병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걸 예방해야 한다. 이거입니다. 실신의 단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신입니다. 오랜 병자, 가신, 가짜 할 때 가짜죠. 가짜 할 때. 뭐 가짜의 정신세계라고 하면 가짜의 전기. 가짜의 전기? 그 어떤 게 가짜의 전기냐. 자, 보시면. 오랜 병이나 유증한 병으로 정신이 극도로 쇠약해지면 원래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말소리가 힘이 없어 이어졌다. 그러자 타던 사람이 나중에 돌려 쉴 새 없이 찌꺼리거나 원래 안색이 어렵던 사람이 갑자기 양쪽 광대 부위가 뻘겋게 달아오르면서 마치 기름을 바른 것처럼 광채가 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기운을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렇잖아. 아니,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 어제 정신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버렸다. 이제 아프시다가 어떤 분. 오늘 갑자기 정신 멀쩡하면서 와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불러주라. 그럼 정신 멀쩡. 그래서 야, 이제 가족들 너무 기뻐합니다. 이제 다 나으셨나 보다고. 좋아지셨다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신에 대한 거예요. 회광반. 이제 마지막 내 몸에 있는 길을 태웠다고. 내 몸에 이제 마지막 길을 태워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사람들 찾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 아프시던 분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가족을 찾는다. 그게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꼭 가시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제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정신을 이제 놓겠다. 내 마지막 이 전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내 이제 정신이 약간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걸 가신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회광반조라고 그러죠. 회광반조. 빛이 다시 돌아왔다. 그냥 이건 곧 져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좀 전에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가셔버렸다고. 아프시다고 갑자기 몸이 좋아지시냐고 엄청 좋아했더니 갑자기 싹 가족들 누구야 보고 싶구나 누구를 불러주라 이러고 딱 하셔서 싹 돌아가셔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겁니다. 왜? 행복하게 돌아가신 거죠. 왜? 제가 보고 싶은 사람, 뭐 자식들, 뭐 누구 다 한번 불러서 보고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말 다 얘기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일종의 진기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일종의 내 몸에 진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상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 이제 망색, 얼굴 색을 보는 거죠, 이제. 자, 망색은 각종 빛깔과 강택을 가리키는데 장부와 기혈의 상태를 반영하며 병정의 변화를 나타낸다. 병이 어떻게 변한 걸 나타내고 있다. 자, 정상색.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건강한 사람의 색입니다. 건강한 황인종의 피부색은 은은한 홍황색이면서 밝고 윤기있고 광택이 있다. 이게 가장 건강한 우리가 황인종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제 아시안 계통 이쪽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랑 비슷한 이제 피부색을. 그런데 꼭 그렇게 이런 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같을 수 없음도 약간 희거나 약간 검은 것도 정상색입니다. 제 친구 중에 좀 피부가 아주 좀 까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일화인데 자기가 어려서 저기 대천 해수욕장을 갔었답니다. 가족들끼리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래서 막 그때만 해도 텐트 치고 이러는데 요즘은 펜션 가서 하시고 그때만 해도 텐트를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뭐 텐트 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제 그래 가서 이제 텐트를 막 쳐놓고 해변가에 이제 딱 이제 수영복 입고 나갔답니다. 나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부르더니 꼬마야 너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태웠냐 그러더래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평생 까무잡잡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도 못 갔지. 제 고등학교 둘 친구들 지금도 까무잡잡합니다. 어려서도 그렇고 이건 병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같을 수 없음도 약간 희거나 약간 검은 것도 정상색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역, 직업, 음주, 운동 등의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도 일정도 병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 야외 운동하는 친구를 보면 시커멓잖아요. 야구나 축구 뭐 이런 거 야외 운동 많이 하십니다. 또 같은 또 운동을 해도 실내 운동하는 사람들, 농구나 배구 하는 사람들 또 약간 그 친구들 비해서 허옇잖아요. 안에 실내 운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자. 병색은 어떤 색이냐? 병이 났을 때 피부나 얼굴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색이다.
색깔과 광택이 맑고 밝은 신병, 이제 병이 막 발병하고, 뭐 표병, 겉에 깊은 병이 아니랍니다. 비교적 애우가 좋잖아요. 이 병의 치료하고 효과가 바로 좋았는데, 반대라면, 이거 반대. 색깔 광택이 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전기가 장차 무너지는 징조는 애우가 좋지 않다. 병이 이제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색을 하나 살펴보시면 이제 청색, 일체의 풍사. 자, 풍사. 이 사기 사자입니다. 안 좋은, 한사. 찬기운의 사기. 이는 통증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청색의 색깔이 나면 청색의 색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걸 풍사나 한사에 의해서 이게 통증이 좀 심합니다. 이게 아픕니다. 이게 그러니까 찬기운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여러분 얼음이 뭉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얼음이 뭉친 것 한번 느낌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통증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개 소화경풍에는 애들 얼음에 비켜고 심하게 애들 경기 났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란 줄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때 청색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한사에 맞아 신체의 한 부분이 극심하게 아플 때 얼굴에 청색이 나타나며 혹은 화골에도 청색이 나타난다. 회골입니다. 회골. 회충에 의한 통증. 회충. 여러분이 회충 한번 이제 상세히 이 회충을, 요즘은 이제 회충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특히 이제 어린애를 키우다 보면 간혹 간과해서 회충에 의한 복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배꼽 부위가 아프면서요. 배꼽 부위가 하면서 여러분 눈 있잖아요. 눈. 여기 이 가로로 청색 줄이 나타납니다. 눈을 딱 보면. 그러면 그 회충에 의한 복통입니다. 그 회골이에요. 회골. 눈에 그렇게 청색의 줄이 나타납니다. 이 배꼽 주위가 아프면서. 그건 바로 회충에 의한 복통입니다. 그리고 쇼크에 빠졌을 때도 나타나는데 대체로 주변의 혈액순환이 불량하거나 피부 혈관이 수축되어 나타난다. 그 다음 홍색. 자, 홍색 주로 열증, 즉 허열과 실열에서 나타난다. 허열과 실열 구분. 좀 다시 한번 더 복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느 게 허고 어느 게 실이냐. 자, 우리가 양이 50, 50.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정상적인 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허열은 어떤 경우냐? 허열. 자, 이 음이 이만큼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미. 음이 한 30밖에 없어요. 그 양이 20이라 세 보잖아요. 근데 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양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열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음이 줄어든 통에 이 양이 세 보이는 겁니다. 한 20 정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음양기로서 음양은 항상 상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세 보이는 겁니다. 이걸 허열이라고 합니다. 가짜일이라고. 이만큼 세 보이는 거, 이만큼 음을 보충을 해주라 이겁니다. 양을 이만큼 잘라내버리지 말고 음을 이만큼 보충을 올려줘 이렇게 맞춰주라 이겁니다. 이게 허열일 때 치료법입니다. 근데 일단 열증이기 때문에 홍색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실열은 자, 양. 밖에서 양의 사기가 한 20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50, 50 맞춰져 있는데 이게 20이 더 들어왔어. 20이 더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20을 쫓아버려야 된다. 이게 실열입니다. 이건 잘라내버려야 돼요. 실제로 열이 들어왔다. 나쁜 살. 이만큼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자, 허증과 실절의 차이점입니다. 실증에. 허는 그러니까 모자란 거지, 음이만큼. 실련의 열이 이만큼 더 나타나. 그 사기가 한 20이 늘어나 있는 겁니다. 이거 사기다. 나쁜 기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표증과 리증과 허실의 구분이 있다. 구분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황색. 일체의 습증, 허증을 주관한다. 습열에 의한 양황. 여기 양황, 한습의 음황. 이게 뭐냐면 황달을 얘기합니다. 자, 습열입니다. 그 한습이고. 그 양황이라고 그럽니다. 습과 열이 합쳐져 가고는 황달. 이건 한증과 한사와 습사가 엮여서 음황. 여러분 이제 황달을 가지고 보면 어떠냐면 상당히 눈도 노랗게 온몸이 노랗게 바뀌는 겁니다. 자, 양황인 경우는 어떠냐? 같은 황색이 나는데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아주 빛이 납니다. 빛이 나. 황달인데도 빛이 나는 황달입니다. 이걸 양황이라고 합니다. 음황은 약간
황색은 황색인데 어둠침침한 황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 하다, 피가 부족하다. 그렇죠. 얼굴이 우리가 누렇게 떴다 그러죠. 야, 우리가 보통 친구는, 얼굴이 오늘 너 뭔 일 있냐? 얼굴이 이렇게 누렇게 떴냐? 그게 황색입니다. 그게 황색. 저 보면 우리가 뭐 영양이 부족하다 이러면 얼굴이 누렇게 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비장혈증이나 혈호, 허증들. 이때는 이 황색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허증, 백색도 허증을 주관합니다. 자, 전기가 부족하다거나, 신체가 하거나, 기혈, 혈어, 양어, 빈혈이나 폐기가 하거나, 신양어 등이 나타난다. 백색. 얼굴이 하얗게 되죠. 그렇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폐기요. 폐기가 되면 옛날 폐병 환자를 보면 얼굴이 하얗습니다. 백색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흑색. 이제 한증이나 통증, 아픈 통증입니다. 숙이, 물이 침범하면 그냥 어혈을 주관한다. 흑색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신양어색, 신의 양기가 부족하다. 신의 양이 부족하다. 신불납기, 신이 제대로 신불납기입니다. 납기를 제대로 못 해준다. 수한내서 찬물이 무너졌다. 이때 몸이 잠깐만 아주 안 좋은 증상인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망증에서 있죠. 이 바람을 망설. 왜 혓바닥만 따로 빼놨습니까? 이렇게. 뭐 혓바닥이 솔직히 해서 이 사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 분입니다. 망설이. 자, 혀를 통해 장부의 허실을 파악하고 병사의 깊고 낮음과 병의 상태에 한열이냐 병세의 경중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혓바닥을 지금 여기 혓바닥 나와 있죠. 이 혀는 건강한 혀가 아닙니다. 이제. 왜? 여기 보시면은 이빨 자국 나와 있죠. 이렇게 이빨 자국 이렇게 좀. 그 허옇고 부어 있습니다. 이 혀는. 이런 혀가 지금 대표 양어 증상의 혀입니다. 양이 우리 몸에 양기가 해질 때 나타나는 혓바닥처럼. 이 건강한 혀가 아닙니다. 자, 왜 제가 여기서 혀등 솔직히 저도 이제 환자를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좀 물어보고 하다 가장 많이 관찰이 혓바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얘기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분명히 혀 좀 보십시다 그럴 겁니다. 맥을 잡으면서 혀를 보십시다. 혀에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 이 혓바닥을 잡으면 거기서 7, 80%의 그 진단이 나옵니다. 아, 여러분 몸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게. 혀를 관찰하면서, 여러분 이제 말하는 거 듣고 행동하는 거 보면서, 그걸 확실하게 이제 하는 게 이 혓바닥하고 이제 맥에서 나중에, 솔직히 해서 맥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얘기했지만 맥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맥으로 병을 잡아낸다는 거. 아주 벌써 혓바닥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8, 90%, 뭐 90% 이상 벌써 여러분들 병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 맥은 솔직히 하나의, 그걸 확인해 주는 단계라, 이게 아주, 맥으로 병은, 그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만, 제가 지금도 얘기합니다. 나는 맥으로 환자한테 아무 얘기도 안 물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맥만 딱 잡고, 당신 증상이 어떻소 하고 얘기하는 한숨 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만나보고 좀 배워야 되니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맥으로 병증을 잡아낸다는 게. 자, 그리고 혀의 각 부위하고 오장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혀끝은 심장하고 폐를 가리킵니다. 심장하고 폐의 증상 혀끝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어때? 여러분 심한 감기를 앓고 있고 몸에 열이 있다. 한번 혀를 딱 내면 혀끝을 봐보시오. 혀끝이 빨갛습니다. 혀끝을 빨갛습니다. 끝이. 그럼 제가 이제 보면 거의 감기가 나은 다음에도 아직 완전히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 지금 혀끝이 빨갛습니다. 저 환자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면 혀 좀 봅시다. 혀 딱 요즘 감기 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앓으셨어요? 그분이 저를 감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다른 약을 이제 지우러 오셨는데도 제가 딱 하고, 혀 좀 봅시다. 혀 떠고, 아이고, 요번에 감기 앓으셨나봐요. 아이고,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 혀끝에 나타나요. 혀끝이 열이 남아있거든요. 혀끝이 빨갛거든요.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 중앙 있죠. 혀의 중앙은 비위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요즘에 비장하고 유장에, 혀가 이렇게, 자, 있습니다. 혀가 이렇게. 자, 이 혀끝,
그러니까 혀 중앙, 옆에, 이렇게. 그 혀 안,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 자, 혀의 중앙이 비위입니다, 비위. 여러분 만약에 비장에 열이 들어있다, 습이 들어있다, 비위에. 그러면 이 부분이 약간 노랗고 혀태가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혀 색깔이 하얗습니다. 하얀색이 나오면서 한습이 들어있다 그러면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몸에 열이 들어있구나, 몸에 열이 없구나,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럼 혀의 둘레, 이 둘레 있죠, 둘레. 여기는 간담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혓뿌리 이 안쪽, 여기 신장의 상태는. 그 여기에서 여러 오장육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상태가 혀를 들여다보고. 이 망설임에서 아주 중요한 진단법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혀의 색. 자, 정상혈 봅시다. 자, 다몽색이고 혀태는 얇으면 흰색이다. 여기 약간 너무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흰색이 너무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 견본이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혀태 너무 약간의 흰색이 깔려야 됩니다. 왜 봐? 혀 바닥이 보일 정도로. 여러분 이제 보면 교수님 그러면 혀태는 저희는 혀태 맨날 이빨 닦아내지 않습니까? 혀태 끼지 말라고. 그런데 혀태가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왜? 혀태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혀의 태는 비위에서 만듭니다. 비위, 유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혓바닥에 그게 끼는 겁니다. 그게 닦아도 항상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왜 혓바닥을 계속 닦아줍니까? 입에서 냄새나 뭐 하니까 그냥 닦아내라는 겁니다. 그 닦아줘도 어차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혀태는 계속 올라옵니다. 혀태가 올라오지 않는다. 혀태가 없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내 몸의 상태가 좀 안 좋은 겁니다. 혀태가 없으면. 여러분 혀태를 딱 들어보면 난 혀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몸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혀태가 너무 많이 끼어도 안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얇으면 약간 흰색이다. 혓바닥이 보일 정도도. 그게 가장 정상이다. 그 색깔은 혀의 색은 다몽색이어야 된다. 이렇게 혀태하고 혀의 색을만 잘 관찰해도 우리를 몸에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설태란 게 뭐냐? 자, 혓바닥 위를 덮고 있는 이끼 비슷한 것을 가리킨다. 혀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설태. 자, 건강한 사람에서 얇고 흰색임의 윤기가 있다. 그 설태를 관찰할 때는 설태의 질과 색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자, 태질. 그러면 설태의 질은 어떻게 구분되냐? 태질의 유무는 정기의 성세와 병세의 진태를 제시한다. 설태가 있다. 설태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환자의 유기가 아직 존재하며 신체 항변 능력도 아직 남아있다. 항변 능력도. 자, 유기가 아직 살아있다. 이겁니다. 설태가 있다. 위에서 설태가 만들어져 올라오고 있다. 내가 뭐냐면 음식물을 들어가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설태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설태가 없다. 전기가 부족하고 항병 능력도 저하된 것인데 열병 후기에 진액이 크게 손상되었을 때 흔히 나타난다. 설태가 설태관이 없는 게 좋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설태가 얇게 끼어 있는 게 가장 정상적인 설태진 겁니다. 자, 그다음 태질의 종류를 한번 잡자. 자, 니태. 태가 가늘고 끈끈하면서 치밀합니다. 혀의 중앙에는 두텁고 가장자리는 얇게 끼어 있으며 긁어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 니태는 어떠냐 이겁니다. 니태는 가늘고 치밀하게 끼어있는 설태입니다. 흰색이면 한습이고 황색이면 습열을 나타내고 있다. 흰색의 니태가 나타났다. 그러면 내 몸에 한습이 끼어있다고. 황색이면 습열이 끼어있다는 겁니다. 자, 부태. 자, 마치 두부의 찌꺼기가 혀에 붙어있는 것처럼 과립이 크면서 송글송글하며 두껍고 쉽게 벗겨지는 것. 자, 식정이나 음식이 채했거나 담타, 몸 안에 담타. 가래가 있을 때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박태. 태가 얇은 것은 정상이거나 혹은 병사가 표의 병세가 됩니다. 원래 박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사 혹은 병사가 표증에 있을 때도 박태는 끼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후태. 태가 두꺼운 것은 병사가 왕성하여 사기가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소화불량, 상복부 더부룩함, 트림, 오심 등의 증후를 나타낸다. 이때 후태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건태, 마른 태죠. 마른 태. 태가 건조한 것은 열성병에서 고열로 진액이 손상될 때 나타난다.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타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활태.
물기가 너무 많아 태가 미끌미끌한 겁니다. 이럴 때는 한증이나 습증에서 나타난다. 몸 안에 내가 한사나 습사가 끼었을 때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의 색깔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백태 하얀색일 때, 표증과 한증을 나타낸다. 설태가 얇고 희면서 윤기가 있고 동시에 오한 발력, 두통, 심통을 동반하는 것은 대개 요요감, 감기 증상입니다. 감기 증상. 그럼 감기 증상 한번 여러분 관찰해보죠. 아, 내 설태가 어떻게, 거울 쳐다보죠. 하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 태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다음 황태, 이증, 병이 깊이 들어왔던 거죠. 표적 이증이죠. 그래서 열증에 나타난다. 열이 황색은 열증을 나타냅니다. 황색의 태가 얇게 끼었으면서 약간 건조한 것은 외관 풍열증이다. 외관 풍열이한 감기죠. 풍환하고 풍열 감기다 이거죠. 이건 풍환 감기고 이건 풍열 감기다 이거죠. 풍열 감기. 자, 회태, 이증, 이증일 때 나타나고 한증과 열증으로 분된다. 태가 잿빛을 띠면서 물기가 많은 것은 대부분 허한이나 한습이 원인이고 태가 잿빛을 띠면서 건조한 것은 대부분 실열로 진액이 손상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흑태, 대개 병증이 유증할 때 나타난다. 흑태가 끼면 아주 병이 깊어졌다. 이겁니다. 한이나 열이 극성한 증상이고 태가 검은색을 띠면서 물기가 많고 온몸이 싼 것은 양어 증상이다. 태가 검은색을 띠면서 바싹 마르다 갈라진 것은 대개 열이 극성하거나 음액이 손상된 것이다. 열 극성과 음액 손상. 열이 극성은 실증이죠. 음액 손상 허증이죠. 이건. 자, 이 구분이 돼요. 허증과 실증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질, 혀의 질이죠. 혀의 질. 혀의 질을 관찰하는 것은 이제 혀의 색깔과 모양. 지금까지 좀 더 우리가 태를 봤죠. 설태를. 근데 설의 질, 혓바닥이죠. 혓바닥의 질 상태를 보고 이제 관찰하는 것입니다. 혀의 질을 관찰하는 것은 혀의 색깔과 모양, 움직임을 포괄하고 있다. 자, 정기의 허실. 정기가 허하냐, 실증이냐. 허하냐, 허하지 않느냐. 실증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기혈의 변화. 그 다음에 병정의 경중을 변별한다. 정상설증은 다몽색으로 윤기가 있고 생김새가 단정하며 움직임이 원활하다. 이게 없습니다. 자, 설색, 담백하다. 색깔이 담백하다. 허증이나 한증입니다. 자, 허증이나 한증. 자, 담백할 때는. 자, 홍색, 즉 선홍색이다. 주로 열증인 겁니다. 자, 홍색이면 열증인 겁니다. 자, 혀가 붉고 건조하며 열이 진액을 손상한 것이고 선홍색으로 가시가 도는 것은 극성, 치성, 열이 치성해서 화로 변한 것이다. 혀끝이 붉은 것은 심화, 심지어 화하고 혀의 가장자리가 붉은 것은 간담의 화열이다. 얘기가 없다. 자, 진홍색, 즉 강색, 아주 빨간색입니다. 이 열이, 내부의 열이 유증하다 이겁니다. 안에 열이 아주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색, 열증, 한증, 어열증의 자색으로 나타난다. 혀의 가장자리 끝에 자색의 반응이 있으면 내장에 어혈이 있다는 거다. 혀가 청자색이면서 크게 부풀어 오면 전염병이나 중독 증상인 겁니다. 자, 설의 형태. 형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혓바닥 형태. 자, 실증일 때는 혀가 단단하게 응축되어 오면서 거칠고 윤기가 없다. 실증일 때는. 자, 허증일 때는 혀가 평범하게 크고 연약해 보여서 물기가 많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증하고 허증일 때 혓바닥의 형태가요. 혀의 형태, 혀의 형태. 자, 혓바닥에 퉁퉁 부어있다. 우리가. 혀가 퉁퉁 부어있다. 수습 다맥이 내부에서 적체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혀가 담백하면서 부푼 것은 비신양어, 기혈양어이다. 그 다음에 혀가 다몽색이면서 부풀어오고 가장자리 익자국이 있는 경우에는 비의 운하 기능이 떨어졌거나 담습이 내부에 울체된 것이고, 혀가 진홍색이면서 부풀어오면 열독의 치성, 감염성 질병의 식중독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말라서 쪼글쪼글하다. 색이 담백하면 기혈 부족이고 색이 진홍색이면 음액 부족이다. 음혈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자, 망자 뭡니까? 혓바늘이 심하게 도드라진 것입니다. 만일 혀가 짙은 홍색을 띠면서 열이 극성하거나 음호로 화가 왕성, 음호로 아까 뭐냐? 음호.
양은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양. 자, 음이 막 줄어버렸다. 이 막 줄어. 그 양이 막 극성을 부려보이는 거죠. 이 증상일 때. 이게 심할 때. 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음어가 화로. 이 음어 증상이 열이 치고 올라간다. 음이 계속 줄어든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럴 때 나타난다 이겁니다. 혀가 어두운 황색을 띠고 흑태가 끼었으면 열사가 극성인 것이다. 자, 그 열문, 혀가 갈라지는 거죠. 이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혀가 짙은 홍색이면 열성병에서 열이 심하여 진하게 손상된 것이고 혈의색이 담백하면 혈어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다음 혀가 뻣뻣하다. 혀뿌리가 뻣뻣하 혀를 잘 놀리지 못해 말소리가 뚜렷하지 않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열이 심포로 들어갔거나 담탁이 심규를 막았기 때문에 중풍의 전조 증상이다. 그러니까 혀가 우리가 보통 중풍 전조 증상이 하나가 뭐냐면 말이 어두하게 나온다. 오늘 보니까 나 말이 어두라고? 발음 잘 안 된다. 그럼 이거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혀가 연약하다. 부들부들. 야, 혀가 이렇게 늘어진 겁니다. 자, 혀가 연약하고 신축성이 없이 늘어지면 기혈이 부족하거나 진액이 부족한 거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 삐뚤어진다. 중풍. 왜? 여러분 중풍 이제 왜? 중풍 후유증으로 이제 전신 반쪽 마비가 왔을 때 이쪽이 마비가 되고 이쪽에서 혀 하쳐지를 못한 거야. 이렇게 한세가 이게 중풍이 걸리면 그렇게 됩니다. 자, 떨림, 기혈 양어, 망양 상진, 기와 혈이 둘 다 허해졌거나 망이 완전히 망양해 가지고 진액까지 상해버렸다. 열이 심해가지고 진액이 상했다. 이런 혀가 달달달 떨립니다. 혀 내려보면요, 혀를 내밀어 보면요, 이렇게 떱니다. 제대로 내놓지 뭐, 막 떨립니다. 혀가. 병증이 심하신 분들입니다. 또 혀를 날름거립니다. 혀를 이렇게 내놓아도 싫다면요, 내놓지를 못합니다. 이게 중풍이고 또 전조증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를 특히 소화 지능 발육이 좀 안 되는 어린애를 보면 날름거립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혀를 내어놓는다. 혀를 이렇게 내놔버립니다. 진짜 이제 아주 병이 깊은 오래 앓으신 분 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제 그런 어르신들 계신 분이죠. 혀 내놓고 있습니다. 왜? 혀를 내가 유지할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십니다. 힘이. 받쳐도 힘이. 그래서 전기가 고갈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보면 어떠냐. 우리 보통 간이 눈과 통했을 뿐만 아니라 오장의 정화가 모두 눈으로 모이므로 눈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래된 병이나 유증한 병이나 눈의 신기가 정상이면 대개 치료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다. 눈에 광채가 없고 눈을 감을 때, 야, 눈 좀 떠보세요. 왜? 칙겨 올릴 힘이 없는 거야. 눈을 칙겨 올릴 힘이 없어요. 자, 마마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하면서, 떠올리다 더 힘이 없으신 거예요, 힘이. 자, 그래서 눈의 신기가 정상이면 치료가 어렵다. 이라고 합니다. 야, 눈에 따른 건강 상태 한번 봅시다. 두 눈을 위로 치뜨거나 눈동자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앞만 떠고 쳐다보는 눈동자 한쪽으로 가서 간풍이 발동됐다는 건 뭐냐 그러면 중풍의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자, 눈을 위로 뜨고 있습니다. 그 마음도 움직이지 못해요. 자, 눈 좀 이렇게 못 움직입니다. 앞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쪽으로만 더, 한쪽으로만. 이게 간풍, 간의 바람이 뭐냐면 이게 중풍인 겁니다. 이게 중풍. 이 간풍이 몰아쳐가지고 이제 뇌를 때려버리면 그게 중풍 맞은 겁니다. 그러죠. 동공이 풀려 확대되면, 동공이 아니면 풀려버린 경우 있죠. 동공이 완전 그러면 그 병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이 벌겋게 아픈 것은 풍열의 증상이다. 이겁니다. 자, 눈이 건조하게 꺾일 거라면 간혈이 강한 거야. 눈이 건조하게 꺾일 거라다 하면 간에 혈이 부족하다. 그 다음 안구가 노랗고 피부와 소변까지 노란색 아까 황달이 했죠. 양황하고 음황 얘기하면서 또요. 자, 안구의 결막에 충혈된 것은 폐화 또는 심화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코. 야, 코는 어떻게 되냐?
폐는 코와 통해 있음도 호흡과 코의 분비물을 관찰하면 폐의 기능 상태나 관련 병증을 알 수 있다. 이라고 있습니다. 자, 코를 보시면요. 풍한증. 자, 풍한증이 뭐냐? 결국 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한이랑 감기를 예를 들면 가장 편하니까요. 자, 코가 막히면서 맑은 콧물. 이 맑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맑으면 한이 됩니까? 그리고 자, 봅시다. 풍열. 코가 막힌 누렇고 끈끈한 콧물. 이거 왜 열증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예시가죠. 동양의학은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와서 우리 몸에다 그대로. 왜냐면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주 하지만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말합니까? 소우주라 그러죠. 소우주. 작은 우주라. 그러니까 자연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우리 몸에도. 자연 현상 그대로. 자, 그럼 찬 기운하고 하나하고 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차다. 맑을 수밖에 없죠. 참, 우리 느낌 맑잖아요. 자, 뜨겁다. 누렇고 끈끈하죠.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맑은 거. 아, 이건 풍한이구나. 내가. 한증이 들어왔고. 풍력. 코가 막히면서, 코가 막힌 증상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누렇고 끈끈한 콧물입니다. 아, 이거 열이구나. 이 얘기란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콧물이 누렇고 탁하고 비린내가 난다. 이거 뭐죠? 여러분, 비열이나 축농증을 말하는 겁니다. 축농증이다. 이겁니다. 자. 귀를 그러면 이제 또 살펴봅시다. 귀는 또 동양에서는 귀가 신과 통해 있으며 소양경에 속하여 모든 경맥이 모이는 곳이라 본다. 자, 귀가 신장, 콩바닥하고 통화 있다고 봅니다. 신장. 자, 장부나 신체 일부가 어떤 병인의 영향을 받아 음양의 부조화가 생기면 귓바퀴의 상형 부위에 각기 다른 우리 귀 있죠, 여기. 이 귀에도 오장육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귀. 그럼 우리가 귀침이나 이침이라고 우리 귀침, 귀에다 침을 놓기도 합니다.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그 장부 부위를 따라가지고 이제.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귀에도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이 귀에가. 자, 정상인의 귓바퀴. 항상 살집이 두툼하면서 윤택이 나고 신장의 전기가 충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집이 얇으면서 건조하면서 윤기가 없으면 신장의 음기가 손상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린애가 홍역을 앓기 직전에는 대개 귀가 차가워지고 귀 뒤쪽에 혈맥이 드러난다. 이러고 어열로 오랫동안 고생한 경우는 귓바퀴의 피부가 거칠고 쭈글쭈글하거나 귓불이 위축됩니다. 그 다음에 귀 안쪽에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은 간담의 습열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입술. 입술과 입은 비장과 통해 있으므로 입술 관찰하면 병증의 한열과 허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을 바라보고. 예. 자, 입술 색했다는 겁니다. 자, 입술이 색깔이 담백하다. 혈어. 그래서 입술에 우리 핏기 없어. 아, 그게 혈어 증상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 검붉다. 이건 한증에 속합니다. 한증이. 그 다음에 청자색이다. 어열입니다. 그러면 진홍색. 건조한 경우는 열증. 그 실증입니다. 입술이 허는 것은 비위에 열이 있으며 건조하게 갈라지는 것은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입을 벌린 채 닫지 않는 것은 허증이고 입을 꽉 물리고 더 올리는 실증이고. 자, 사람이 혼절을 했는데 입을 벌릴 때 이거 허증이다. 왜? 힘이 없으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닫지를 못. 그게 허증인 겁니다. 몸이 허증에서 온 겁니다. 뭐 실증은 뭐냐? 입을 꽉 잡는 거. 아무리 벌리지 않아서 꽉 다물고. 이건 실증인 겁니다. 이게. 허증과 실증의 구분입니다. 입을 보고. 입을 벌릴 때 그거 허러졌다. 이거 허증이고. 입을 꽉 다물고 벌리지 않는 건 실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피부. 정상인의 피부는 윤기가 있고 매끈하며 생기가 있는데 이는 진액이나 전기가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피부가 부어오른다. 이건 수습이 볼람한 겁니다. 내 몸 안에 습자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습자 틀렸습니다. 이 습입니다. 이 습할 때 습자입니다. 이 습 고치십시오. 수습이 볼람한 것입니다. 물이, 이 몸 안에 물이 차고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소변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게 우리 몸 안에서 퍼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피부가 그렇게 부을 수밖에 없죠. 왜? 이 물이 차오르니까. 습이. 자, 피부가 건조한 거. 진액이 부족하거나 정액이 소모된 겁니다. 피부가 건조한 것은. 자, 그러니까 피부가 거칠어 손을 찌르는 것. 폐기가 허해진 것이다. 폐기가 허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진입니다. 문진은 뭐냐? 후각과 청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각과 후각입니다. 자, 청각, 듣는 거죠. 후각 냄새 맡는 거죠. 자, 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수집하여 병증을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청각과 후각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목소리는 발성이 자연스럽고 음성이 조화르며 막힘이 없다. 자, 실증이 되면 말이 많고 힘이 실려 있다. 자, 환자가 뭐라는데 말도 많고 목소리 힘이 실려서 그건 실증이다 이겁니다. 허증, 사람은 조용하면서 말이 없고 혹은 기운이 없어 말하기 싫어하며 말소리가 희미하며 힘이 없어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 실증과 허증을 딱 보면서 하죠. 자, 실증은 아직 몸이 허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힘이 실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고 뭐 힘이 실려 있다. 허증, 내 몸이 지금 전기가 부족한데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말하고 싶지 않고 누가 말 시키도록 귀찮고 그 말도 좀 해봤자 그냥 말 힘이 없이 뚝뚝 끊어졌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열증이 되면 어떡하냐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이 안절주절 못하면 헛소리를 짓는 것은 고열이 날 때나 정신무절증이 나타난다. 실열이 심할 때입니다. 자, 호흡. 그 호흡은 실열증은 호흡이 점차 빨라지고 숨소리가 거칠며 발병이 급격한 건 폐장의 열이 심할 때 나타난다. 그러면 폐의 장기에 열이 심할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허증. 호흡이 미약하여 숨소리가 나고 호흡이 얕으며 발병이 완만함. 폐기가 손상됐다. 기가 손상됐다 이겁니다. 이때는. 자, 실천. 호흡 소리가 거칠고 급하며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편안함을 느끼는. 이렇게 하는 호흡 소리가 거칠. 허천은 호흡 소리 낮고 그 숨을 들이쉬다 이런 식으로 허천이 나옵니다. 실천하고 허천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자 해수 기침이죠. 기침 해수. 자 풍한이 폐를 침범했을 때 풍한 범폐란 건 이 풍한이 폐를 침범해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폐를 침범했다. 기침 소리가 중탁하며 가래가 많고 물공경다. 아까 물공경으로 하죠. 가래도 묽다. 아까 콧물이 묽다. 아까 콧물이 나왔다. 콧물이 묽게 나온다. 그건 풍한이라고 했죠. 자, 여기는 기침 소리가 개운한. 자, 폐습 담열. 자, 풍한 범폐고 폐습 담열이다. 열. 자, 기침 소리가 개운하지만 가래가 노랗고 농탁하다. 자, 예, 폐습 담. 열이 침범을 했을 때, 폐에 열이 침범을 했을 때, 이때는 노랗고 농탁하다, 가래가. 그러니까 맑고 묵다. 이 차이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증이냐, 열증이냐. 이 가래를 보고. 그 다음 폐죠. 폐가 말라있다. 기침을 하는데 목구멍이 건조하거나 가래가 없이 마른 기침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폐가 말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목은 간질간질 먹고 나올 것 같아요. 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거예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폐가 말라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폐. 자. 담음이 있을 때, 기침을 할 때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 그 다음, 폐실증. 갑자기 심하게 기쳐 목이 잠겨 소리를 내지 못한다. 폐실증일 때. 제가 이 담음에서 경험인데,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실습을 나가 있을 때인데, 환자 딱 앉혀니까 저희 선생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즘 가래가 심하시죠? 그래.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본인이, 여기서,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그 순간 이제 선생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가래가 심하시죠? 그래. 환자가 좀 들어오는데 막 앉자마자 그러니까요, 환자가.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이상한 건데, 그럼 맥 딱 잡으면서 한다는 소리. 요즘 가래가 심하시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하고 이제 병 하니까 너무 선생님 대단하고 하고 환자가 그냥 대단한 명의 만나신 거 차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 명의신 막 그렇게 아주 대단한 명의는 아니시거든요. 중국 5대 내과에 5대명 이렇게 들어가신 분 아닌데 명의라고도 이제 소문 나 계시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분인데 환자가 이제 깜빡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 이상하다 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냥 가래고, 전 맥으로 잡아낸 줄 알았어요. 맥을 딱 잡으면서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하시는 거야. 너 아까 들어올 때, 가래 끓는 소리 못 들었냐,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아까 제가 했잖아요. 망진단 게. 벌써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시작이 된다. 거기 나오는 거. 벌써 그러면 그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벌써
그럼 상태 보고 있어. 근데 그 양반 가래 끓는 소리 딱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이 환자는 전혀 자기 의식을 못한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은 다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체크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저도 이제 딱 환자고 그때부터 저 보는 거예요. 환자 딱 그 상태를. 자. 그냥 구토. 소리도 나고 음식물도 나오는 거. 자. 우리가 원래는 구하고 토로 나눠집니다, 이게. 구하고 토로 원래. 구토가, 우리 뭐 구토라고 했는데 구토가 거의 그 아침이죠. 자. 구는 소리만 나고 음식물 나누는 걸 구라고 하고 음식물은 토하되 소리가 나지 않는 걸 토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다 우리가 구토가 가장 그냥 구토 그래줘야죠. 토하는 거. 야, 구토, 소리도 나고 음식물도 나오는 거. 모두 막 우리 위기가 위로 거슬러 올라와 버린 거. 왜? 위기는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위기는 아래로. 왜?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걸 밑으로 내려보내줘야죠. 그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내고 비장의 기운이 이 액기스를 다 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위로 올려보내는 이 비장이 이제 액기스를 꽂아가고 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근데 위가 구토란 게 뭡니까? 위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해놔가지고 이 음식을 소화가 안 돼. 이 소화가 안 된 음식 그대로 위로 넘어와 버린 거야. 위가 밑으로 내려보내지 못하는 거야. 소화를 시켜가지고 액기스를 뽑아내고 찌꺼기를 다시 작은 창자로 내리고 작은 창자로 또 액기스 또 뽑아내고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위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제대로 안 돼버리는 겁니다. 위가 뭐 밑으로 내려 이게 위로 올라오고 이게 구토인 겁니다. 이게 뭐만 알죠? 자, 이기가 거슬러 오는 때문이다. 그 다음에 트림도 이기가 위로 거슬러 올라와 버리는 거야. 트림이나 얘기. 자, 트림이 별다른 맛이 없는 거. 자, 얘기는 뭐냐면 딸꾹질입니다. 딸꾹질. 자, 트림이 별다른 맛이 없는 경우, 신어이거나 한기가 위를 침범한 경우다. 트림을 하고 신물이 넘어오는 경우,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치는 뭐냐? 위열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치는 뭐냐면, 자, 위장의 기능실조, 궤양성 침륜, 구강의 궤양에서 이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위장의 기능실조, 우리가 구치는 위장의 기능이 실조되거나 궤양성 이빨 염증이 생기나 구강의 궤양이 생겼을 경우에 입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께 치과를 갔는데 이게 이 치과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근데 계속 구치가 난다. 그럼 이 위장의 기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위열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구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진입니다. 문진. 말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상태를 하나하나 이제. 자, 환자의 발병 정황, 어디가 어떤 치료를 거쳤는지, 어느 병원을 다녀왔냐, 그럼 약을 어떻게 먹었느냐, 자, 치료와 효과의 반응 어때, 그러고 나서 어떠했는지, 이런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얘기를 해줘만 아는 거죠. 의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서 병이 생겼는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환자가 쭉 설명을 해줘야죠. 그럼 내가 그러면 그동안 저한테 오기 전에 제가 그래서 저한테 오기 전에 어떤 다른 병원을 거쳐서 왔는지, 또 어떤 가정에 집에서 어떤 비상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걸 쭉 물어봐야죠. 그러고 나서 그 효과는 어떻고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걸 환자가 얘기하죠.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문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열, 오한발열, 단한불열, 단열 불안, 한열 왕래. 자, 열이 나긴 납니다. 그 찬기가 오긴 와. 그런데 이게 오한발열이냐? 오한하고 발열이 같이 오는 겁니다. 오한발열. 오한하고 발열이 같이 온다. 단한불열, 한증만 있고 열증이 없는 겁니다. 열이 없는 겁니다. 단열 불안, 열증만 있고 한증이 없는 겁니다. 한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열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왜? 병증이 다 틀리니까요. 오한발열이 왔다, 이건 감기 증상입니다. 단한불열은 감기 증상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장부 이상입니다. 장부 이상 있는 겁니다. 단열불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열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환자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의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체온계 열은 재볼 수가 있죠. 자, 한증 있다. 발열만 재보면 오한도 있다. 그러면 그건 감기 증상입니다. 근데 그냥 열만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감기 증상. 그냥 한증만 있다. 이건 감기 증상이 아니에요.
환절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감기 증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환자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 자, 병정의 허실과 질병의 변화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는 자환과 도환. 자환과 도환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양어하고 음어 증상에서. 다시 한번 복수하면 돼요. 자, 땀이 자환인지 도환인지 의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의사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이걸. 땀이 나십니까? 그랬다. 왜 땀이 나는데? 땀이 언제 납니까? 깨어있는데, 깨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도 막 땀이 납니까? 그러면 그건 자환입니다. 그럼 자환이 되면 양허 증상입니다. 자, 도환. 자, 도둑놈도 어쩌죠? 땀이 도둑놈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고 일어났더니 땀이 몸이 축축하게 젖어. 그렇죠. 다 경험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축축하게 젖어 있어. 자고 일어났더니. 뭐, 낮잠을 잤든, 저녁에 잠을, 또 도와야 될 것, 또 뭐, 그럼 밤에 잠잘 때만 나오는 땀. 낮에도 도둑놈 들어올 수 있잖아, 낮에도. 자. 왜 도와? 낮잠을 잤든 저녁에 잠을 주무셨던 간에 하여간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이 젖어 있다. 그러면 도환인 것입니다. 이건 음어 증상입니다. 이게. 그 이런 건 어쩌면 환자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의사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아시겠죠? 자, 그다음 머리와 몸. 병증의 표리와 허실을 판별할 수 있다. 표증이냐, 리증이냐, 허냐, 실이냐. 흉목, 여기 가슴 부위다. 병증의 부위, 허실과 한약의 성질 판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물으면 비위의 소화 흡수 기능을 판별, 이런 걸 이제 쭉 물어본다, 이겁니다. 전부 다 의사가 이제 머리와 목, 흉목, 음식 이런 거 다 이제. 자, 대소변. 자, 병증의 허실과 한약을 구분할 수 있다. 대소변을 가지고. 자, 만약 소변이 맑고 길게 나온다. 열증기, 한증기였구나. 노랗게 짧게 나온다. 그러면 열증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자, 수면. 병증의 허실과 한열을 판별할 수 있고, 어울러 환자의 정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잠을 어떻게 주무신가, 이걸 가지고 이제 파악한다. 그 다음에 이건 여자분들에 해당되는 거죠. 월경의 색, 양, 주기, 총등 등에 의하여, 통증 등에 의하여 병증의 허실과 한열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월경의 색깔이 어떠냐, 월경의 양이 어떠냐, 주기는 어떠냐, 통증은 어떠냐, 이런 것들. 여자분들 특히 이거 잘 들어. 여자분들 가장 건강한 생리는 어떠냐. 사주 간격으로 오고, 통증이 없어야 되고, 색깔이 너무 맑지도 않고 너무 검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양은 적당해야 된다. 이게, 그 통증이 없어야 된다. 이건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성분들. 그래서 색, 양, 주기, 통증,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물어보면, 이걸 환자가 얘기하는 의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환자가 얘기를 해줘야죠. 자, 대하, 이것도 여성분들이랑 해당되죠. 대하의 색, 양, 냄새에 의해 병증의 허실과 한열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대하, 냉을 얘기합니다. 냉, 여성분들. 여성분 냉이 몸에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냐? 무색무치.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야 됩니다. 여성들 몸에서 하는 분비물입니다. 대하는. 근데 그게 단지 색깔도 없고 냄새가 없어요. 근데 대하 색깔이 어나면 냉 색깔이 하얗게 나와. 그럼 그게 한증입니다. 그다음에 노랗게 나오면서 냄새가 심해요. 그럼 열증인 겁니다. 이건 이건 여성분들 해당사예요. 아까 생리하고 대화는 여성분들 해당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아과에서 이제 뭐냐. 이건 문제, 성인병원 별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단지 이건 소아과는 뭐냐. 부모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애들 대화하자. 부모들이 잘 관찰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소아를 임시와 출산할 때 정황, 그 다음에 아이의 식습관, 수면 상태, 소아가 흔히 앓은 전염병 등에 유의하는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이제 소아과 가시면 의사가 이런 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진입니다. 사진 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냐? 만져보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맥진하고 촉진입니다. 자, 절진은 맥진과 촉진을 나누어진다. 맥진, 여러분 잘 아시죠? 맥 잡는 겁니다. 맥 잡는 거죠. 환자 손가락, 자, 환자가 손가락 사용해서, 자, 여기 맥 잡는, 이렇게, 맥 잡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맥발 눌러보고, 그때 느끼는 다양한 맥상으로 병증을 진단하는 방. 이게 맥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촉진은 뭐냐? 환자가 어디가 피부, 손발, 흉목들, 뭐, 배가 아프다, 뭐, 이 펜을 만져보고, 뭐, 이쪽 옆구리가 아프고, 여기 어떠십니까? 뭐, 아픕니까? 뭐, 배, 눌러보잖아요, 환자. 이게 촉진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서희병원에 가면은 맥진은 잘 안 하죠. 이건 한의원들은 기본으로 딱 맥진을 하는데 거의 이 서희병원에서 맥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서희병원에서 맥진을 가면 비슷하게 하는 경우는 뭡니까? 맥박수 체크할 때. 맥박수가 이게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 맥박수가 60에서 90이거든요. 그게 그 범위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거 이제 제일 때 이제 맥이죠. 근데 이 한의사들은 맥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회적인 맥진에 의해서 많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쭉 얘기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망진, 우리가 문진 이 세 개를 이제 종합하는 단계가 절진입니다.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맥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맥진을 해보는 거. 그래서 자, 정상맥. 자, 조화롭고 편안함에 안정되어 있고 뜨지도 않고 맥이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리듬이 고르다. 저도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야, 이건 어떻게 내 맥이 막말라서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 걷어놓고 잡았단 말입니다. 자, 내 맥을 여기 잡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잡아. 원래 자기 맥을 잡으면 이렇게 잡는데 왜? 이 검지가 있죠. 딱 여기가 와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편하게 의사가 자기 편하게 이쪽이 하나로 이거 그런 한용 가지 마세요. 왜냐 자기 맥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항상 이게 이 검지가 이쪽 여기 와야 됩니다. 이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의사에 뭐 자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한의원 가시잖아요.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화롭고 편안하며 안정도 있고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리듬이 고르다. 야, 이거 기준이 도집니까, 이거? 저도 할 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 자, 말은 참 잘 써져 있어요. 조화롭고, 어느 게 조화로운 거야? 어느 게 편안하고, 어느 게 안정돼 있고, 어느 게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고. 내가 뭐 어느 게 가는지, 어느 게 넓은지, 어느 게 빠른지, 어느 게 느린지, 모르잖아요. 그 리듬이 고르다? 이게 해서 맥이, 제가 몇 번 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맥이랑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있으면 정상맥의 기준도 제가 진짜 정확하게 모른단 말입니다. 저도 지금 수십 년대 공부를 하고, 근데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하여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교수님은. 근데 저는 이제 느낌에 의해서, 이건 참 맥이, 그냥 느낌상에 느끼는 겁니다. 느낌상에. 오랜 경험이야, 느낌에. 이건 참 맥이 괜찮네. 이건 그렇네. 이건 느끼는, 이건 제가 맥으로 이제 대부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제 혈압.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 제가 거의 100%는 못 맞춰도 90% 이상은 잡아냅니다. 고혈압 맥, 이런 정도 맥을. 근데 그 나머지 진짜 어렵습니다, 이 맥이. 맥이 우리가 기본으로 한 28가지 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오겠지만은, 이 정상맥 자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도, 그러면 정상맥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느 맥이 정상하면. 제가 혼자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해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 동양학이 좀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 서양학맥은 이게 딱딱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맥박이 4 내지 5회. 그렇지. 1분의 이 맥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가장 여러분 하기 쉬운 게 이겁니다. 이제 맥박수. 60에서 90 사이만 있으면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거. 그러니까 1분에 한 60에서 90회 정도 뛰면 됩니다. 1분에 60회. 그럼 이거 1분 동안 이걸 재고 있느냐? 그러지 않는데 보통 우리가 한 15초 시계나 좀 15초 있죠. 거기 이제 개수 십니다. 거기다 곱하기 4 하시는 거예요. 그럼 15초 내에서 15초에서 몇 개를 뛰었냐? 그럼 곱하기 4 하면 60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1분 동안 이거 자꾸 거기다 곱하기 딱 4 해가지고 그래서 60에서 90 사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될 없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뭐 정상맥도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힘들어요. 이거 오랜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 잡아보고 관찰해보고 수시로 다른 사람들 맥도 잡아보고 이렇게 하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나이, 성별, 계절, 시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은 어떤 때 가장 정확하냐 하면 이제 잠에서 막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 그때의 맥을 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을까. 현재 대부분 28종의 맥으로 나눠진다 해서 이제 부맥류, 부맥, 자, 부맥류 뜰붙자죠. 뜨는 맥이다 이거죠. 야, 부맥, 홍맥, 유맥, 산맥, 규맥, 형맥. 야, 솔직히 저도 여기서 하지만 이제 부맥은 제가 이제 되죠. 그 나머지 게 뭐 홍맥이니 유맥이니 산맥이니 규맥, 형맥 참 이거 힘듭니다. 그다음에 침맥류 이제 아주 깊이 침이냐 복이냐 약이냐 뇌냐 여기서 솔직히 침맥 좀 가라앉아 있구나 좀 깊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 정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맥류에서는 이게 지맥이냐 완맥이냐 산맥이냐 결맥이냐. 야, 지맥류에서 지맥 아 맥이 좀 느리구나. 아 이거 좀 맥이 느리네. 뭐 이 정도죠 뭐. 그다음에 상맥류에서 상맥 아 이거 맥이 너무 빠르다. 아까 60에서 90 있죠. 그래서 60 밖으로 벗어나면 60 밑으로 나가면 지맥이 됐고 90 위로 올라가면 상맥인 겁니다. 뭐 그 정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질맥, 총맥, 동맥 이거 구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해서. 자, 그 허맥류, 허였던데. 허맥이냐, 세맥이냐, 미맥이냐, 대맥이냐, 단맥이냐. 근데 제가 솔직히 세맥 정도 이제 저도 구분해야 됩니다. 세맥 정도. 세맥은 워낙 많이 나타난 맥이니까요. 그 다음에 실맥류에서 실맥이냐, 활맥이냐, 현맥이냐, 긴맥이냐. 여기서 활맥하고 현맥. 그 긴맥. 이건 정도는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좀 이 세 개 정도는 저도 거의 좀 조금 이제 할 수 있다. 제가 뭐 완전 장담은 못 하고요. 이 정도는 구분한다 정도 같습니다. 왜? 현맥인 경우가 뭐냐면 이제 고혈압일 때 현맥, 고혈압 환자는 현맥이 나타납니다. 현맥이란 뭐냐? 자, 말씀 그대로. 현이 뭡니까? 저 현이. 검은 고줄, 그 줄 팽팽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검은 거는 가양. 그런 맥이기 때문에 맥이 팽팽합니다. 그럼 활맥은 그런 뭡니까? 활맥은 맥이 미끄러지는 맥입니다. 이거보다 임신부들맥에서 나옵니다. 맥이 미끄러져, 아주 맥이 착 미끄러져.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못하면 여러분들이고. 수도 없이 반복도 있어. 이 사람은 잡고, 자, 활맥, 임신부 맥을 잡아, 이거 느껴보고 또 계속 반복도. 내가 완전히 이 손끝에다가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약, 경영학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맥진이라고, 맥진. 근데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가면 뭐 맥만 잡고 뭐 모든 걸 다 알아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또, 우리 동네 한의원은 맥만 잡고 모든 걸 다 알아낸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맥만 가지고 다 알아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촉진, 피부를 만져 한열이냐, 한이냐, 연냐, 윤종. 윤태가냐, 말라냐, 종착, 종기나 장, 이런 것들. 그 다음 손발과 한열을 보면. 자, 흉복, 가슴하고 배. 자, 흉은 왼쪽 적합 아래쪽 심장의 박동으로 종계 강약, 뭐, 종계, 우리 종기, 그 기에서 종계 강약. 복은 한열, 통창, 적취 등을 본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한 게 이제 사진입니다. 사진은 망진, 문진, 절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진에서 제일 이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설진, 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소위 어느 우리 한의사 뭐 한의사분들 얘기하면 설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설진에서 가장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문진 이제 물어보고 환자가 와서 대답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막말로 자 여러분 점집에 가면은 그 점쟁이가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이 이미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상태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치시면 거기서 종합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 상태님 여러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맥만 잡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망진 보면서 쭉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까 자 기침? 기침 들어오면서 기침하네? 가래 끓는 소리 나네? 그래. 저 기침 가래. 딱 잡아. 벌써 의사는 그걸 알고 있는 거다. 얼굴색이? 얼굴색이 별로 안 좋네? 뭐 노랗네? 누리끼 떴네? 뭐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걸음걸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오니까 몸에서 뭐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네? 다 보고 있는 거죠. 그 문진인데. 야, 망진, 문진. 하고 나면 이제 문진을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야, 요즘 뭐 기침하고 가래 끓이시죠? 의사님 어떻게 하셨어? 확인하는 거죠. 근데 확인자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뭐 요즘 약을 드셨습니까? 뭔 약을 먹었습니까? 뭐, 어느 병원은 가봤습니까? 또 양의병원을 갔는데 잘 안 나와서 한의원을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쭉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제 마지막 맥을 좀 잡고. 근데 대부분 가면 한의원 딱 가면 맥부터 먼저 딱 잡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무조건 이거 내밀어요. 습관 내밀어 우리나라 사람 나요. 딱. 의사 선생님이 손 내놔, 먼저 내놔, 먼저 맥부터 잡아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되고 종합돼 나오는 게 나중에 맥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작업이에요, 확인 작업. 이게 망진, 문진,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아니, 여러분 앉아요. 의사 앞에 앉으면 그때서 의사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뭐 좀 대소변은 어떻습니까? 식사는 어떻습니까? 잠은 어떻습니까? 또 나이 스님으로 오시면 어떤 뭐 약 드시면 혈압약을 드십니까? 뭐 당뇨약 드십니까? 뭐 쭉 이제 체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진을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이 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이 오는 망진, 문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미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맥 가지고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맥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망진, 이제 육안으로 직접 망신, 망색, 망설, 망오관, 이렇게 쭉 이제 망진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문진. 자, 청각과 후과 관련, 환자와 관련 여러 가지 정말 수집하여 병정한다. 목소리, 이제 문진. 목소리를 들어보면 호흡, 숨소리, 해수, 기침, 트림, 구토, 구취, 뭐. 구토한다, 입에서 내밀다. 그 다음에 이제 문진. 환자의 발병 정황, 어떤 치료 거쳤는가, 효과 반, 어떤 문제, 자, 문제부터 이제 하나 좀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 맥진과 촉진으로 나눈다. 그래서 맥진, 정상맥, 병맥 28종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런 걸로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못합니다. 자, 촉진. 손으로 환자의 피부, 손발, 흉목도 이제 만져보는 거죠. 자, 이래서 오늘 이제, 동양의학, 그러니까, 동양의학은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 동양에서 저는, 엑스레이도 없고, CT도 없고, 요즘은 이제, 솔직히 해서 서의하고 한의하고 결합해서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장비죠, 요즘은. 장비 다 있습니다, 이제. 근데 순수 진짜, 난 한의만 가지고 고집을 한다 하신 분들 보면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엑스레이도 없고, 뭡니까? CT도 없고, MRI 당연히 없고요. 그렇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단.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깊은 이제 진단학이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동양학 진단, 동양 진단학이라고 따로 또 진단학에 깊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진단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개론적인 차원에서 쭉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제 수업을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또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또 제가 혈자리 하나 하려는데 제일 많이 게 테니스 엘보 운동하신 분들 골프 엘보 이 엘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엘보 증상 때문에. 그럼 엘보 증상이 가장 여기 대표적인 혈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여주시면 제가 여기 있죠. 여기 딱 접습니다. 여기 이렇게 접어요. 접으세요. 이렇게 딱 접으시고 이거 딱 접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경락을 배우시니까 수양명 대장경입니다. 수양명 대장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2촌, 12돈박으로 봅니다. 12돈박.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럼 여기에서 딱 잡힌다. 여기가 이제 나중에 곡지혈이나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2촌 밑에입니다. 그럼 여기 볼로가 여기가 살집이 잡힌다. 이렇게 살집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가 수삼리라는 자리입니다. 수삼리. 여기를 꽉꽉 눌러줘 보시죠. 엄청 아픕니다. 엘보 있을 때는 아주 아픕니다. 만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를 꾹 눌러 자극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걸 움직여서. 그리고 또 언제 또 이걸 또 간혹 순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허리가 갑자기 삐었다. 허리가 삐끗한가. 그때 여기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 팔 딱 잡히는데, 이렇게 딱 잡히는데, 여기에서 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환자, 이걸로 한마 두 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거 2초이라고 해요. 밑으로 2초. 이게 수삼리라는 혈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찾고 싶으면 수양명 대장경의 수삼리라는 혈자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찍어도 나올 겁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엘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